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갈게요. 일단은 전 시간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었는데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 수업 페이지에 PHP 에러 표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안 알려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런 걸 통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는 문법을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자,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껐나 보네요. 자, 루카로스트가 아니지. 192.168.103에 8012 여기에 article list.php. 자, 얘를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약간 수정을 했더니 안 되죠. 원래 잘 되던 건데, 그죠? 자, 이럴 때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에러는 HTTP 에러 500이라고 하는 거밖에 없어요. 자세하게 뭐 에러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없죠. 자, 이거를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PHP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에러 내용에 대한 표시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켜줘야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sudo vim etc에 php.ini 라고 하는 설정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일단 들어가 볼게요. 얘는 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가면서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우리 검색하는 거 있었죠? 여기에 에러스 라고 하고 엔터 n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디스플레이 에러스가 5%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ON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죠.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아까 500 에러가 났던 이 사이트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아, 그쵸. 네, 설정을 바꿨으니까 한번 껐다 켜줘야죠. 시스템 ctl restart php fpm. 설정, PHP 설정을 건드린 거니까 PHP fpm이라고 하는 애를 다시 껐다 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들어가 보면 에러가 나와요. 뭐가 문제인지 나와요. 15번째 줄에 뭔가 에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에러는 문법 에러거든요. 근데 이 에러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정확히 이 에러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아이고, 이거 아니지. 자, 15번째 줄 위에서부터 쭉 하나씩 세도 되겠지만, 여기 잘 보시면은 이쪽에 라인이 나와요. 라인 보세요. 하나 내려가면 6, 7, 8, 9, 10 나오죠. 이게 줄수거든요. 첫 번째 이 숫자가. 그래서 15번째 여기에요. 여기서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에러는 그냥 이 세미콜론에 관련된, 혹은 이 서가로 닫는 거에 관련된 에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문제는 그건 아니에요. 이 for 대신에 while이 들어가야 되는 게 올바른 해결법이긴 한데, 애초에 500 에러밖에 안 보이던 애가 이만큼 나와요. 그럼 우리가 15번 여기 라인부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HP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러가 꺼져 있는데, 이거를 화면에 보여주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려면 이걸 해줘야 된다. 그러면 올바르게 고치고 나서 저장하고 나가기, 그리고 와서 새로 고침을 해주면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리눅스를 사용해서 웹서버 구축하고 웹서버를 통해 약간 간단한 PHP를
PHP를 사용해서 간단한 게시물 리스팅 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해 본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제 정하는 겁니다. 문제 1. 그래서 엔진X를 설치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자, 이걸 일단 해결하기 위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문제 2. 엔진X 설치 후 설정을 통해서 디폴트 웹루트 경로를 변경. 이런 식으로 단계를 아예 하나씩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내가 얼마나 잘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적어 드릴 건데, 설치 후 설정을 통해서 vhost 설정. 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마리아 DB를 설치하고 마리아 IT. 물론 이 계정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름이야 바꿔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이런 거 또 해보고, 5번째. 얘는 퓨어 FTP 설치하고 마리아 DB와 연동, 그리고 내부 FTP 접속하는 거. 그리고 6번째, 얘는 이제 포트 포워딩 하지 않고 호스트 전용 어댑터 사용하는 방식도 연습을 해보고, 7번 파일젤라를 통해서 FTP 해시드 또 사이트 1, 사이트 2 이런 식으로 접속.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리눅스 시작할 때도 제가 이거는 이론이나 개념적인 이해보다는 그냥 반복 숙달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제공해드리는 한 8가지, 좀 요 정도까지 할 건데, 이만큼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돼서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설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외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구글링 해가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습을 해보셔야 구글링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보고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거 호스팅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PHP 설치, 그리고 문제 10. 얘는 뭐라고 할까? MySQL 사용자별로 계정 생성 이런 거 해주고, 기본적으로 루트 들어가 있을 건데 얘는 이제 안 쓸 거고요. 얘는 뭐 코리아 IT, 그리고 사이트 1, 사이트 2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11. 얘는 이렇게 하죠. 갑자기 여기서부터 왜 띄어쓰기를 했지? PHP와 MySQL 연동해서 간단한 글 리스팅
지금 한 정도까지 이렇게. 요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8번까지는 그냥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8번까지. 그리고 9번부터는 선택입니다. 나는 PHP 싫어. 뭐 장고 할래. 그럼 장고로 하면 되는 거고요. 난 자바 할래. 그럼 자바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알면 다른 걸로 바뀌어도 어차피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로 쭉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9번부터는 선택이니까 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봤다고 해도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걸 반복 숙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중간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보는 그 연습.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법이에요. 리눅스 같은 건 딱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정해놓고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이걸 느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자바예요. 자바를 아무것도 모르는 0의 상태에서 자바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자바는 아주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살짝 오!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또 다시 천천히 올라가요. 얘는 다이나믹하게 급성장이 없어요, 자바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더 길게 반복이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볼게요. 얘가 이제 반복이 쭉 되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때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래요. 자바는 이래요. 뭐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언어들은 다 대부분 이래요. 아예 급성장을 한다 이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리눅스는요, 자, 올라가요. 비슷해요. 초반은 아예 몰랐으니까. 근데 여기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면 그 뒤로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구글링으로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때려박아 넣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해야 될 것들을 잘 찾아서 문제없이 돌아가게 뚝딱뚝딱 잘 만들 수 있다? 그럼 잘하는 겁니다. 내 머리에 많은 게 들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요정도 반복 숙달 하시고 능수능란하게 구글링 해가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사실 그거예요. 제 수업 페이지에서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들 말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물론 제가 제공해드린 이 수업 페이지가 나중에 사라지거나 하진 않겠지만, 제가 뭐 강의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또 언제 어디서 제 수업 페이지를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만약에 수업 페이지 단축 주소가 기억이 안 나서 아씨 이거 뭐였지? 지금 당장 일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였지?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에 의존하지 말고 구글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연습, 그것까지만 되시면은 여러분들 리눅스로 못할 거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요 정도로 그냥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딱히 적으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죠. 기본적인 그 순서 흐름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다른 거 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도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이 도커는 얘도 물론 이제 개념적인 거나 이제 기본 뭐 이해를 좀 하고 사용을 하면 당연히 물론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 없어요. 딱히 그냥 얘를 쓰면 뭐가 좋은가 정도만 우리는 알면 돼요. 얘는 아세요? 혹시 이거 도커 뭔지 아세요? 자, 일단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짚어 드릴게요. 이 도커라고 하는 거는 리눅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술이에요. 간단하게 집약을 좀 해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컨테이너라는 건 이게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커는 리눅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술이라고 했으니 윈도우에서 못 쓸까요?
윈도우에서 못 쓴다면 윈도우 사용자들은 좀 많이 억울하겠죠? 도커라는 게 요즘에 엄청 핫하고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나 이제 개발 못해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편의성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윈도우라고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너무 속상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다만 리눅스에 비해 윈도우에서 사용하면 느려요. 느림. 속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게 가장 커요. 속도 차이. 애초에 리눅스 안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애다 보니까 윈도우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다른 환경에서 사용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한 다리를 걸쳐야 돼요. 그 걸치는 것 때문에 느려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쓰는 게 이득이에요. 그 정도로 얘가 워낙 편의성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도 얘에 대해서 막 깊게 알고 있진 못합니다. 전반적인 사용법과 이제 기본적인 거 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제가 이걸 그 정도만 알아도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자, 도커라는 거를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현재 버추얼박스에 있는 리눅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윈도우 공간이다. 윈도우입니다. 아니지. 윈도우가 들어있는 컴퓨터. 그럼 이 안에 이제 OS, 윈도우라고 하는 OS가 들어있고요. 이 OS 안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설치한 게 버추얼박스죠? 이렇게 버추얼박스가 들어있고 이 버추얼박스 안에 머신을 하나 만들었죠? 컴퓨터. 뭐 물론 이 컴퓨터는 여러 개가 들어가도 되니까 꽉 안 차게 그릴게요. 자, 컴퓨터를 하나 만들었고 이 안에 뭐 깔았어요? 리눅스 OS. 그리고 이 안에 뭐 깔았어요? 엔진X, 뭐 DB, 뭐 PureFTPD, 뭐 PHP 이런 것들 막 깔았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리눅스가 여러 개의 서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상화 기술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버추얼박스, 이거는 가상화 기술. 근데 이 도커는 가상화의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이게 원래 이렇게 가나요? 뭐지? 이렇게 처음 봤네. 이렇게 가는 거. 가면 뭐 좋은 거니까. 버추얼박스를 좀 늘려. 뭐야, 왜 지워졌어? 뭐야, 또 안 가네? 뭐지? 네, 어쨌든 네.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이제. 네. 이렇게 버추얼박스를 좀 늘렸어요. 이 안에 컴퓨터를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또 만들었대요. 이렇게 만들어서 얘는 리눅스 자,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이 안에 첫 번째 리눅스 안에 설치한 프로그램은 엔진X 웹서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리눅스 안에 설치한 OS와 이 어플리케이션은 리눅스의 뭐 MySQL. 그리고 세 번째 컴퓨터에 뭐 리눅스 깔고 PHP 깔았대요. 자, 그러면 웹서버 있고 그 다음에 DB 서버 있고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있어요. 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 세 개를 동시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우리한테 요청을 뭔가 보내려고 하면 이 웹서버에서 통신 빨아들이고 얘네 연결되어 있는 걸로 해가지고 타고 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한테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컴퓨터가 몇 대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윈도우 깔려있는 컴퓨터 제외하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버 컴퓨터 몇 개죠? 3개죠. 가상머신 3개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컴퓨터들이 지금 가상머신에 들어있기에 망정이지 밖에 나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컴퓨터로. 그러면 나는 하나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총 몇 대 필요한 거예요? 최소 3대 필요한 거예요. 최소. 그죠? 각각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돈도 많이 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컴퓨터가 서버를 하나씩 운영하고 있고 얘네가 연결되어 있으면 돈도 돈인데요. 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그림판으로 하나 보여드리죠. 컴퓨터가 이렇게 엄청 많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 내가 앞에 있는 4개의 컴퓨터로 하나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컴퓨터 한 대로 모든 이제 서버들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랑 컴퓨터 4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랑 누가 고장날 확률이 높아요? 자,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고장은 하드웨어적인 고장이에요. 누가 고장날 확률이 높죠? 이게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4배예요, 4배. 그냥 간단하게. 왜냐면 각각의 컴퓨터는 하드웨어가 다 존재하죠. 얘도 하드웨어가 있을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얘 CPU가 고장날 확률, 얘 CPU가 고장날 확률 비슷하겠죠? 뭐 그냥 컴퓨터니까. 근데 얘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얘가 고장날 확률도 있죠. 거기에 얘가 고장날 확률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문제점들이 확률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4대의 컴퓨터로 하나의 서비스를 돌리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비효율적이게 돼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여러 대 있어 버리면 이 컴퓨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도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 엄청 대단한 컴퓨터 하나, 이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이 친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이제 격리된 공간,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각각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던 버추얼박스예요. 이러면 지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는 한 대죠. 그러면은 뭐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생길 확률은 한 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가상 머신들, 얘네들은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내 거 먹고 있어요. 내 거. 내가 지금 바깥에 있는 지금 우리 윈도우 컴퓨터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친구의 하드웨어의 리소스를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고장날 확률에 어차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대를 쓰는 것보다 이게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의 리소스를 나눠 먹고 있다고. 그럼 얘네들은 애초에 지금 간단하게만 생각해 봐도, 자 이걸로 하죠. 자, 이 웹서버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얘가 OS한테 뭔가 명령을 전달하겠죠. OS는 가상머신한테 일을 해달라고 해야죠. 이거 리눅스 완전 처음 시간에 이제 배쉬 쉘 얘기 들으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때 이제 OS한테 명령을 하고 OS가 하드웨어를 건드려요. 자, 근데 가상머신한테 이게 왔는데 가상머신도 가상이죠. 얘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뚫고 나와서 결국에 바깥에 있는 버추얼박스라는 어플리케이션한테 통신을 해야 되고, 그럼 얘가 또 윈도우라는 애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윈도우는 진짜 내 컴퓨터 하드웨어까지 들어와서 명령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것만 봐도 몇 단계예요? 엄청 많죠. 이러면 애초에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가벼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까 껐구나 또, 네, 뭐 아티클 리스트 게시물 4개짜리 보여주고 이런 가벼운 걸 했기에 망정이지, 이 코드가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기능들을 하려고 하고 뭔가 내포하고 있는 게 많아진다면 얘는 그 어떤 사용자도 답답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가상화의 현실이에요. 가상화의 한계. 느립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가상화들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서버들 중에 가상화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게 해도 막 엄청 치명적으로 느리지 않을 만큼 감당이 되는 수준이면 가상화로도 처리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사이트들도 가상화 서버를 운영하던 게 꽤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대신에 가상화 서버가 담당하는 역할이 간단해야 돼요. 실제 코드를 물고 있는 서버라던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던가 이런 애들은 가상화가 되면 좀 느려져요. 많이 가상화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좀 간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보통 가상화 서버로 만들어 놓고 같이 병행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가상화의 한계. 리소스를 나눠 먹고 있다. 내 컴퓨터를 어쨌든 갉아먹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있는 가상 머신 있죠.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만으로도 내 윈도우는 램을 뺏기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나눠 먹은 거니까. 이게 어쨌든 돌아는 가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그 리소스들 먹을 수밖에 없어요. 윈도우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진짜 슈퍼컴퓨터가 아닌 이상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거 이렇게 가상화를 사용했던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가상화를 사용하는 장점, 이유가 되겠죠. 이유가 뭐예요? 물리적인 컴퓨터를 많이 만들 필요 없이, 그러니까 공간적인 이득, 경제적인 이득 플러스 하드웨어의 결함도 확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되고 컴퓨터가 한 대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죠.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가상화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되 단점들은 배제시킨 게 도커예요.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도커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컨테이너 방식이에요.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보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컴퓨터가 지금 3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를 안 그리는 게 오히려 이해가 낫겠는데, 그죠? 자, 이렇게 이 프로그램 하나를 얘는 좀 뭐랄까, 키를 바꿔보죠. 이런 걸로 해볼까요? 프로그램. 얘는 이제 컴퓨터가 아닌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3대의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럼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가 크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발전된 방식이 이제 하나의 컴퓨터 안에 가상 머신으로 3개의 컴퓨터를 만들고, 그림판이 참 다루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하나의 머신 안에 가상 머신으로 격리된 공간들을 만들어서 서버를 운영을 했다. 이게 가상화. 자, 근데 컨테이너는 하나의 공간 안에 웹서버랑 DB 서버랑 워스 서버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각각의 공간이 격리되어 있지 않으면 환경적으로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간을 격리만 시켜줄 겁니다. 얘는 뭘로 할까? 이걸로 하죠. 색깔을 좀 다르게. 아니다, 이걸로 하자. 이게 낫겠다. 네. 그냥 약간의 공간으로 이렇게 격리만 시켜 놓을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머신이 아니라 그냥 공간 격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컨테이너는 그냥 창고의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실제 컨테이너 박스다 이러면은 약간 간편하게 이렇게 뚝딱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이렇게 격리된 공간 안에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도커의 엄청난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이렇게 컨테이너를 격리해서 쓸 수 있게 아예 만들어져 있고,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우리가 갖가지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태, 예를 들어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이거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리눅스 설치하고 엔진엑스 설치하고 뭐 DB 연결하고 했죠. 이런 과정들을 사람들이 좀 압축시켜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우린 그거 받아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다 해서 설치하는 개념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도커입니다. 자, 근데 윈도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버추얼박스를 사용해서 리눅스를 설치해 놨었죠. 그쵸? 리눅스 안에서 쓰는 도커가 찐 도커예요. 윈도우에서 쓴다고 가짜는 짭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제 진짜 백이랑은 약간 다른 거니까 우리는 현재 버추얼박스 안에다가, 안에 들어있는 리눅스 안에다가 도커라는 거를 한번 설치해보고 간단하게 써볼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리눅스는 CentOS 7 배포 버전이죠? 대문자로 합시다. 이렇게 CentOS 7 배포 버전에 리눅스 안에다가 진짜 찐 도커를 바로 설치하진 않을 거고요. 이건 안 할 거고,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 당장은 도커 툴박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툴박스를 설치해서 이걸 사용해 우리가 간단하게 도커의 뭐랄까 그 기본적인 흐름 정도를 좀 파악하고 나서 그 뒤에 찐 도커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부터 설치를 할 거예요. 자, 구글에 도커 툴박스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사이트가 안 나오나? 잠시만요. 이건 제가 수업 페이지에 링크를 드릴게요. 그냥 이건 제가 찾아 들어가서, 이거는 어차피 이 툴박스는 여러분들 그 실무에서는 실제로 거의 안 써요. 이거는 이미 지금 지원이 중단된 서비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쓸 일은 없으시긴 할 텐데 그냥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링크를 제가 드릴게요. 수업 페이지에. 몇 개를 킨 거지?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링크 하나 떴을 겁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보고 있는 GitHub 화면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여기 있다. 자, 여기서 밑에 있는 exe 파일 이걸로 설치할게요. 자, 다 되셨나요? 조금 남았어요. 네. 다 되시면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설치 파일이니까, 실행 파일이니까 그냥 눌러서 실행시키시면 되고, 그러면 요런 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 첫 번째 화면은 그냥 넥스트로 넘어가시면 되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넥스트. 근데 여기 셀렉트 컴포넌트,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버추얼 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거 무조건 해제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버추얼 박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내 컴퓨터에 버추얼 박스가 없어도요, 얘는 해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도커 툴박스가
버추얼박스 안에 있는 리눅스를 통해 이제 도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를 가지고 버추얼박스를 그냥 설치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제를 하시고, 실제로 내가 버추얼박스가 없다 컴퓨터에, 그럼 버추얼박스를 따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절대적으로 해제하시고. 자, 넥스트. 이거는 뭐 그냥 편하신 대로. 다음 인스톨. 자, 피니시. 설치가 완료됐으면 GitHub은 나가도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인스톨까지 완료가 되면 윈도우 키 눌러서 검색할 때 dock 라고 입력을 하시면요, 도커 퀵 스타트 터미널 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걔를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런 형태로 명령 프롬프트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뭔가 열심히 막 해요. 냅두면 돼요 그냥. 좀 다르게 나오고.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냅두면 됩니다. 이거는 살짝 걸려요. 자, 이렇게 뭔가 고래처럼 나오고 이런 깃배시랑 비슷한 형태로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이제 도커는 컨테이너 기술이라고 했었죠. 자, 이거를 뭘로 보여드릴까? 이걸로 보죠. 자, 버추얼박스에 가보시면은 지금 이거 뭐 하나 생겼어요. 우리 그 레드햇 말고 하나가 생겼어요. 이게 도커예요. 근데 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CentOS 이 가상 머신은 켤 수 있고 끌 수 있죠. 지금 켜져 있는 상태죠. 얘네 둘이 동시에 켜준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얘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 머신 끄면 꺼지죠. 그러면 이제 접속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쵸? 얘도 비슷해요.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얘는 자, 이제 도커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버추얼박스에서는 가상 머신, 그러니까 PC의 역할이죠. 얘가 있고 얘를 켜기, 끄기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도커한테는 이 가상 머신의 개념이랑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미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얘는 이미지라고 불러요. 아니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가상 머신 PC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근데 이제 켜기, 끄기를 통해서 키면 정리하기 좀 그러네. 일단 켰다. 이미지를 켜면 그게 컨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작업하고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컨테이너. 그리고 우리는 그 가상 머신, 이게 그러니까 PC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PC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개념이 애매한데,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이미지를 실행시키면 컨테이너가 된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도커 이미지스 라고 검색을 하나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에서 뭐 레파지토리, 태그, 이미지 아이디, 크리에이티드, 사이즈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은 그냥 이제 헤드 제목들이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도커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검색해 보겠다라고 해서 검색을 한 건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거고. 조금 애매하군요.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지를 받아야 돼요. 다운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다운을 받을 거냐면 일단 다운받기 전에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커 서치 엔진X 라고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뭔가 결과가 많이 나왔죠? 얘를 그냥 보면은 보기 어려우니까 레스 붙여서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른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 중요시 해야 되는 거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오피셜 이라고 하는 오피셜 빌드 오브 엔진X, 그리고 지금 여기 스타스 되어 있는 게 약간 좋아요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피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엔진X 빌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얘 이름은 이거예요. 엔진X. 그래서 쟤를 받을 건데 자, 얘는 어디서 내려받아지는 거냐면 이거 하나 보고 가죠. 도커 허브 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뭐야? 이 도커 허브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게 여기다 엔진X 친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도커 오피셜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도커에서 사용했을 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엔진X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거를 써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인정이 받았다라 그러면 바이러스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 오피셜이 달려있는 친구들을 보통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커허브라고 하는 공간이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이거랑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이 메이블 레파시토리라고 하는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일종의 깃헙 같은 거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깃헙은 뭐 하는 거예요? 네, 형상 관리하는 건데 깃헙 자체는 이제 원격 저장소들을 보관하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코드나 오픈소스를 가져가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의 깃헙에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도커 허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기다 올려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뭐 좋아요가 높은 것들 도커가 판단해서 오피셜을 달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도커 허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엔진X 진짜로 설치하고 해보는 거는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도커 툴박스 설치해서 고래 모양 보고 그 고래 모양 안에서 이제 도커 명령어 이미지스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서치로 엔진X 오피셜 한번 확인해 보고, 요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